안녕하세요, 공스토리입니다. 리즈 시절, 흔히 앨런 스미스의 전성기 시절을 뜻하는 말로 알고 있지만 그가 속했던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어떤 시기를 보냈는지는 정확히 소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맨유를 대표하는 빨간 장미와 리즈를 대표하는 하얀 장미가 펼쳐졌던 로즈더비라는 라이벌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번 시간에는 잉글랜드와 유럽을 호령했던 강호 리즈 유나이티드 스토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904년 리즈시티 FC라는 이름으로 창단했으나 1차 세계대전 중인 1919년 선수에 대한 불법 임금 지불 혐의로 팀의 모든 선수를 강제 매각하며 해산되었고 같은 해 리즈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으로 재창단하였습니다. 이후 1부와 2부를 오가던 리즈는 1961년 돈 레비를 감독으로 앉힌 후 63-64 시즌 1부 리그 승격 및 65-66 시즌 리그 준우승을 기록하며 강팀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레비 감독의 13년 동안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위대한 잉글랜드 클럽 역대 50팀에 선정되기도 했죠. 74-75 시즌을 앞두고 레비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을 맡으며 팀을 떠나게 되고 브라이언 클러프를 후임 감독으로 영입하지만 선수들에게 레비와 너희들이 이룬 명성은 전부 사기이며 너희는 공정하게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승 메달을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헛소리와 함께 리즈의 아이콘이었던 에디 그레이 선수에게 네가 만약에 말이었다면 총을 쏴서 널 죽였을 것이다 라는 명대사를 날리며 44일 만에 해고되고 말죠. 아이고 무서워라. 해당 시즌 유럽컵 바이에른 뮌헨과의 결승전에서는 로리머의 골이 갑자기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고 베켄바우어의 핸드볼과 거친 파울이 페널티킥으로 불리지 않으며 0-2로 패하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관중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이후 4년간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를 당하게 되죠. 81-82 시즌 2부로 강등을 당하는 등 하락세를 거듭하며 암흑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88-89 시즌 하워드 윌킨슨 감독 영입 후 89-90 시즌 2부 리그 1위를 기록하며 7년 만에 1부 리그로 돌아온 리즈는 보든 스트라칸, 게리 스피드, 에릭 칸토나 등 뛰어난 선수들이 함께한 91-92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다시 한번 잉글랜드의 강호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차지했던 리그 우승은 현재까지 잉글랜드 국적의 감독이 차지한 마지막 우승이기도 합니다. 92-93 시즌 에릭 칸토나를 맨유로 넘기며 전 시즌 챔피언이 강등권 바로 위인 리그 17위까지 떨어지는 악재를 경험했죠. 이후 리그 5위 이내로 진입하지 못했고 결국 96-97 시즌 맨유에게 0-4로 대패하며 윌킨슨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상위권을 위협할 만한 강팀으로의 입지는 다졌으나 우승 경쟁을 하기에 다소 부족했던 리즈는 97년 피터 리즈데일이 새로 회장으로 부임하며 다시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99-00 시즌에는 리그 3위를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했고 해당 시즌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유에파컵 4강까지 진출하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내기 시작하죠. 00-01 시즌을 앞두고 챔피언스리그와 프리미어리그 두 마리 토끼를 전부 잡으려는 리즈데일 회장이 엄청난 자금을 풀기 시작하면서 로비킨, 마크 비두카, 리오 퍼디난드 등 젊고 유망한 선수들을 영입합니다. 기존 자원이었던 리 보이어,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해리 키에, 조나단 우드게이트, 앨런 스미스 역시 리그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선수들이었고 이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앞으로의 전성기를 열어젖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당시 챔피언스 리그는 첫 번째 조별 라운드 상위 2개 팀이 두 번째 조별 라운드로 진출하여 여기서 상위 2개 팀이 8강 노가웃 스테이지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바르셀로나, AC 밀란, 베식타스와 1라운드에 같은 조에 묶여 통과가 어려워 보였으나 예상 외의 선전으로 바르셀로나를 유로파 리그로 밀어내며 AC 밀란에 이어 조 2위로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2라운드는 레알 마드리드, 안더레유트, 라치오와 같은 조에 속했으며 여기서도 라치오를 밀어내고 레알 마드리드에 이은 조 2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8강 데포르티보 라코루냐와의 경기에서 홈에서 3대0,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하며 다득점 원칙으로 4강에 진출하였으나 아스날을 꺾고 올라온 발렌시아에게 홈 0대0, 원정 0대3으로 합계 0대3 완패를 당하며 탈락하고 맙니다. 리그에서는 4위를 기록하며 3위까지 주어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앞으로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의 시작을 암시하였죠. 이듬해 챔피언스리그 중계권을 담보로 수천만 파운드의 대출을 받아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리즈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던 리즈데일 회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감행하였고 심지어 약 4만석의 홈구장 엘런드 로드를 동쪽으로 차량 20분 거리의 스켈톤에 5만석의 새로운 구장을 세워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며 더욱 구단의 재정을 압박하게 되었죠. 해당 시즌 전반기 리그 1위로 마감하였으나 2002년 1월 이후 7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는 등 침체를 거듭하며 리그 5위로 마무리하게 되고 또다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선수단 매각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기부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면서 긴 암흑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02-03) 시즌 15위로 겨우 강등을 면했으나 03-04 시즌은 리그 19위로 강등을 피하지 못했고 재정 악화가 더욱 심해지며 승점 삭감 및 홈구장 엘런드 로드와 훈련장을 매각하기에 이르죠. 아론 레넌을 비롯한 주전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여 팀의 성적보다는 운영에 더욱 중점을 두기 시작합니다. 04-05 시즌 임시 구단주를 맡았던 맥켄지 교수가 주급구조 개선과 티켓값 상승 등을 주도하며 1억 파운드에 이르렀던 빚을 3천만 파운드까지 낮췄고 2005년 첼시의 회장이었던 켄 베이츠에게 클럽 지분 50%를 매각하며 회장직을 승계합니다. 이를 통해 사무국의 관리 압박에서도 잠시 벗어나게 되죠. 하지만 06-07 시즌을 2부 리그 22위로 마감하며 3부 리그로 추락하고 부도까지 내게 됩니다. 힘든 와중에도 09-10 시즌 리그 2위로 2부 리그 승격, 2017년에는 엘런드 로드를 다시 구입하며 길고 길었던 홈구장 임대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16-17 시즌 스완지 시티를 이끌었던 게리 몽크가 감독으로 부임하며 플레이오프권인 5위까지 올랐으나 마지막 6경기에서 1승만을 거두는 부진 속에 7위로 마무리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18-19 시즌 마르코 비엘사 감독의 부임과 함께 전반기 1위를 질주했으나 뒷심 부족으로 3위로 하락, 더비 카운티와의 승격 플레이오프 준결승에서 1차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지만 2차전 홈에서 2대4로 패배하며 결국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실패하게 되죠. 과연 리즈 유나이티드는 다시 부활하여 강력했던 리즈 시절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